안녕하세요. 운해세대교회 최원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최강 목사가 운영하던 성경 통독반에서 이기생으로 훈련받고 지금은 주의 종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하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제 어린 시절에 가장 크게 남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조선노동당이 입당하는 거였어요. 사실 북한은 다가서부터 시작해서 다가 유치원 때부터 이제 김일성, 김씨 일가의 그 위대함을 역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해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야.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신원 그 조회를 쓰는 거예요. 신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원, 비당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쓸 때 보니까 나는 당연히 아버지가 당원이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 아버지도 충성하는 이런 당원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상처받고 막 울면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 당원이라는 게 그렇게, 당원이라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더 주고, 먹을 거 더 주고 이런 건 없는데 그게 하나의 명예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잖아. 우리 집안은 당에 충성하지 못한 가정. 그게 엄청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입당하려고, 나 특공부대에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김일성이가 알아주는 그런 부대에 가게 됐어요. 20억 중대에서 한 5년인가 했어. 그 부대에 가니까,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빨치산, 그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거기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총 메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군대 나가가지고 신병 때 이렇게 창격전 있잖아. 한 300명, 한 500명 모여서 창격전을 하는데 거기서 세 번째 손가락이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대 딱 가서 그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을 3명을 딱 이렇게 중간에서 창격전 딱 시키는데 이야, 정말 하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걸 보니까 이 피가 끓는 거지. 와,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총을 그냥 갖고 노는 거야. 그래가 열심히 했지.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대장, 부분대장 이런 사람들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자기 프라우더가 강해가지고 말도 안 되고 금방 지워, 애들이. 그런데 다 입당을 시키는데 우리 분대장, 부분대장은 진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인간다운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입당을 못하고 가는 거야. 그때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쏙 먹었죠. 이러다가 나도 여기서 입당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찔통을 부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막 운동, 안 하고, 아프다고 괜히 그러고 훈련 안 하고 계속 찔통 부려가지고, 연대지부 발상한 중대라는 데 내려갔어요. 그 연대지부에 가면은 발상한 중대는 각 부대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 와. 싸움하거나, 다 덩치 큰 아이들이야. 이 험악한 아이들이. 근데 연대지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그 부대가 하니까 대신에 수고를 많이 한다고 입당 퍼센트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나름 열심히 했지. 그게 그래도 인정이 돼가지고 정치지도원이 제대되기 한 1년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너 입당할 준비해야지 그러는 거야. 그래 그게 너 시켜주겠다는 거야 이 입당.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게 어디 제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데 보니까 하목장이야, 하목장. 거기 올라가서 막 열심히 했어.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나무가 굵어야 자동차 채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굵은 나무가 많아야 돼. 제일 무거운 나무는 항상 그 하목조 중에서 체격이 좋은 친구들한테 메운단 말이지, 2명. 체격
좋은 친구들 2명한테다 이제 큰 굵은 나무를 이제 내었는데, 이 친구들 한 5m인가 10m인가 가가지고, 도대체가, 이거 못하겠다. 이거 너무 무겁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운데 들어갔어. 가운데 딱 들어가서, 나 비켜라. 그때는 입당한다는 그것이 나한테 너무 입당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물불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였어. 진짜 정신이. 그래가지고 혼자서, 나보다 그 친구들이 2배 이상 돼. 체격들이. 난 좀 약한 편이거든. 나보다 2배 이상 되는 사람이 둘이서도 지금 무거운 걸, 그거 내가 가운데 들어가 혼자 했더만. 그리고 이제 한 200m인가 300m인가 달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이제 보게 되면 골짜기 같은데 이제 살얼음 이제 물이 약간씩 흐르면서 이제 살얼음이 짓는단 말이지. 근데 보통 그 굵은 나무는 물기가 안 배게 하려고 위에다 올려놓는데 굵은 나무가 하나가 밑에 있었어. 굵었는데 물까지 먹어가지고 엄청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겁을 먹고 또 못 매. 그러니까 또 그거 내가 또 맸어. 애들한테 메어달라 해가지고. 가다가 그 골짜기로 가니까 살얼음 쟀는데 미끄러가지고 나무가 떨어지면서 이제 다리가 부러지게 된 거지. 괜히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이게 미끌면서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군의소 가서 입원을 했지. 보니까 부러진 거야, 이제 촬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부술 했지. 기부술 해가지고, 이제 보름 있으니까 뼈는 이게 다시 촬영을 해봐요. 보름 있다. 붙는지 안 붙는지를. 촬영해보니까 붙은 거야. 근데, 너무 큰 나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는 곰발통까지 이렇게 부어 있어. 아직 내리지 않았어. 딱 보니까, 붙었네? 하고서 그 다음에 아직 퇴원 수속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붙었네 하고서 그 다음에 나가서 그냥 탈출했어요. 군의소를 탈출해가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목을 날란 거지. 다리 쫄뚝거리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당원이 못됐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게 내 전부였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을 돼가지고 이제 입당을 했지. 입당을 해가지고 제대됐단 말이에요. 입당을 했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당원이면 어렵고 힘든 일에 또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또 마침, 방침제대, 군대에는 방침제대라는 게 있어. 특별히 탄강, 이런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 사람이 항상 부족해.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방침제, 군대를 거기다 보내버린다. 군대 제대되는 사람들을 그걸 방침제대라 그래. 제대됐는데 탄강에서 일하다가, 또 사고로 이제 눈을 다치게 됐어. 그게 지금 한쪽 눈을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눈을 다치다 보니까 이제 갱에서 나오게 됐지. 병신 안 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나는 백도 없잖아. 그때 나는 솔직히 말하는데 속으로 캐제를 부렸어. 살았다. 왜냐면 갱에 들어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처럼 일해. 아주 그냥. 그리고 맨날 사고 나거든. 갱 1000m 아래 들어가면 지압이라는 게 세서 새동발들이 막 끊어놔서 막 뿌려나고 막 그래. 그런 사고가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언제 죽을지.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속으로 막 이게 병신 댕기가 너무 감사한 거야. 막. 그래도, 보상으로 나오는 건 300원. 그때 쌀 1kg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 갱에 나와서 이제 경로동 일을 하게 됐는데, 군에서 이제 내가, 한 1년간을, 염소를 기르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참 일이 안 되려니까 내가 91년도 제대됐을 때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98년도, 9년도까지 북한에 계속 이제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지. 그런데 얼마나 가물었는지 저희 어머님이 보통 가을 되면 이삭 주우러 나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한 번은 배이삭을 한번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야. 야,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하면서 이제 배이삭을 보여주는데 배이삭이 햇빛에 탄 거야. 햇빛에 어떻게 배이삭이 탈 수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니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배이삭도 땅이 영양분이 없어서
쭉정이야. 쭉정이인데 그게 탄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농사가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같은 거 뺏기면 그 송진 있잖아. 속살하고 그 두꺼운 살 그 사이에 송진 껍질. 그걸 뺏기면 그 소나무랑 보면 껍질 뺏기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나무들 껍질 뺏겨놓으니까 이 나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풀만 뜯으면 되는데 배고프니까 뿌리채 다 뽑아가니까 이제 씨가 떨어져야 이제 풀도 또 새로 나는데 씨가 떨어지지 못하니까 민둥산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나는 염소를 몰고 나가잖아요. 이 염소 관리하니까. 염소 몰고 이제 풀 먹이러 이제 데리고 나가지. 근데 온 나라 사람들 들판에 나가서 다 풀 뜯는 거야. 온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풀도 잘 없는 거야, 풀 뜯기도. 염소들도 배고프니까 이제 들판에 나가면 그냥 뭐 말같이 막 달려가. 풀이 있는데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다 쫓아버려. 쫓아버리고 거기 딱 앉아놓고 나 배낭 들고 나간다. 우리도 가족 식량이 없으니까 강낭이 가루 한 200g에다가 풀을 한 달아씩 섞어가지고 쑥 있잖아. 식량을 보태놔. 그래야 좀 5식구가 그나마 이제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제 염소 관리하는 사람은 염소 풀 먹여야 되는데 염소 이렇게 다 쫓아버리고 거기 앉아서 풀 다 뜯어서 배낭에다 채우면 또 어디 딱 보면은 염소가 또 몰려 있어. 거기 가보면 풀이 또 있단 말이야. 거기 또 쫓아가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 풀을 뜯어 내 배낭에다 채우는 거지. 7, 8번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내 배낭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근데 저녁쯤에 되면은 염소 새끼들은 배가 홀쭉해 있어. 그러면 염소도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쫓아다니면서 나를 보는 눈초리가 아주 이제 심상치가 않아. 야, 너 딸 놈 다 목자야. 이 말하면 그런 얼굴이야. 그냥 나 열받아가지고, 야, 이 개놈 새끼, 궁뎅이 막 차놓으면서, 개놈 새끼, 내 너놈 새끼들을 잡아먹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솔직히 막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배고프면 뭐 사람도 잡아먹는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아가는데, 염소 새끼 잡아먹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놈들 감사해. 이렇게 몰고 들어오면은 염소 새끼들은 배가 안 차서니까 막 힘들어 하죠. 그게 막 마음이 찔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야, 그래.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지. 그래서 내일은 내가 너희들 배불리 먹일게. 여기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그때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이제 신혼살림 할 때인데,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풀 뜯어가면. 왜냐면 좀 배를 채울 수 있어. 배를 먹을 수 있어. 내가 얘기한단 말이야. 염소 새끼 다 쫓아버리는 내가 이 배낭 채웠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그 염소 책임져서 염소 풀 좀 먹여야지. 근데 그 풀 뜯어온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와이프 얼굴 생각하면 또 안 뜯을 수가 없는 거야. 또 다음날도. 야, 근데 하다 보니까 풀도 정말 얼마 없어서 풀 못 뜯어올 때가 많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나가서 풀 뜯는데 그 돼지풀이라고 있어. 그건 독성이 좀 심한데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오래 불궈놔야 돼. 독성이 빠져야 돼. 근데 배고프니까 오래 못 불고 바로바로 이렇게 또 해 먹다 보니까 독성이 심하니까 이제 막 설사 걸려서 아버지도 페라글라스? 그런 병이 걸렸는데 개병이라고도 하는데 막 배고프니까 막 열심히 먹어도 위가 고장 나가지고 다 설사하는 그런 병이에요.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때 아기가 이제 7개월 된 아기가 있었지, 나는 결혼하고. 이름이 운주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먹지 못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북한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장치부수가 왔는데, 전염병 걸리면 이 젖도 다 이제 전염돼서 아기가 먹을 수가 없어, 아기가. 그 입원했는데, 근데 북한에 뭐 장마당에도 그때 뭐 우유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굶는 거야, 그냥 아기가. 저도 못 먹어. 3층 아파트가 다 떠나가게 울어. 얼마나 울어대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불을 확 덮어놓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보다 못해
양식 창고장 하는 사람이 쌀을 한 킬로인가 2킬로인가 날 줬어. 애기 울음소리가 워낙에 막 온 아파트가 다 떠나가도록 울으니까 갖다 줬는데 그걸 갈아가지고 죽을 써주는데 그걸 애기가 소화 못하지. 소화 못하는 거야. 그냥 설사 착착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맷돌로 갈았어. 그러니까 거실거실하단 말이야. 그걸 먹고 그냥 설사하는 거야, 설사. 그러니까 그렇게 보름 울다가 보름 우니까 이 애기가 목이 다 쉬어버렸어. 마지막에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 이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 그냥 내 눈앞에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 장마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술 2병 샀어. 안주도 안 샀어. 그냥 취하려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거야. 살 소망이. 그냥 죽기는 좀 두렵고. 그래서 이제 술 힘을 빌어가. 깡술을 그냥 소금에다 이렇게 2병 마시니까 정신이 알딸딸해요. 우리 딱 집 앞에 또 철길이 있어. 철길에 나가서 누워버렸지. 그냥 이렇게 잠들었다가 어떻게 자다가 이제 툭 깨놨는데 철길에 누워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뛰어내렸지. 철길에서 뛰어나왔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겁이 덜컥. 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죽겠구나. 내가 죽을 용기도 없어서 못 죽겠구나. 근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정말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장마당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 장사꾼들이 이런 말을 했어. 중국에 가면은 그 강냉이 옥수수를 짐승 사료로 쓴다, 사용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 근데 사실 그 말을 누가 믿어? 아니, 강냉이 가루, 옥수수 가루 한 줌 없어서 사람들이 이 수만 명이, 몇백만 명,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아니, 그걸 양식을 말이에요. 그걸 강냉이를, 그걸 짐승 사료로 쓴다고? 이 장사꾼들이 돈을 좀 만지더니 정신이 돌았나? 그래서 이제 믿질 않았어, 그 말을. 그런데 내 죽음이 내 앞에 이제 눈앞에 딱 오니까 그 거짓말 같은 그 말을 해도 믿고 싶은 거야. 사람이라는 게 짐승하고 달라서 희망,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겠더라고. 거짓말 같은 소망이라도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 거짓말 같은 말을 붙잡고 이제 탈북을 한 거지. 거짓말. 근데 중국에 와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나는 중국에 와서 중국을 먹는 천국이라고 불렀어. 너무 먹을 게 흔해. 그래서 중국의 어떤 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여보, 걔가 그 입이 빠서 야단났다고, 죽을 안 먹는다고, 개죽 안 먹는다고. 그래서 고기를 좀 사다가 좀 섞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아침 시장 나가더니 이제 돼지 그 내장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그 다 세척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사다가 막 탕을 쳐서 죽에다가 다시 섞어주니까 그 다음에 막 먹는 거야. 그걸 보는데 이게 견딜 수가, 사람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이 세상이 막 갑자기 이게 빈혈 같은 게 오면서 막 이 세상, 하늘이 막 뒤집히고 막 왔다. 너무 충격 먹어서 이제 사람이 개보다도 뭐다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 강냉이 가루 한 줌 없어서 사람, 내 딸이 굶어 죽었는데, 사람 보는데 이 개새끼가 말이야. 사람보다도 더 입이 높다는 게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막 오면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데 마침 그 주인 아줌마가 화장실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막 돌을 들어가지고 이 개새끼한테 나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가 막 던졌지. 이 개새끼 죽어라. 이 개새끼, 네가 사람보다 더 꼭대기에서 사냐?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던지니까 개새끼가 막 깨깨깨깨 소리 지르면 막 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탁 튀어나왔어, 화장실에. 튀어나와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 개새끼 나를 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물려고 했다. 야, 그 다음에 이게, 이 북한, 김씨 일가 이 북한 정권, 이 분노, 이게 막, 견딜 수가 없어. 이 개놈들이 우리를 정말 개같이 우리 다 속였네? 내 인생, 내 전체를 다 속였네? 내 가족 다 이 개놈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일제 때도 그랬잖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일제의 그 핍박이 와서 이걸 떠나면서, 정동 고향을 떠나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겠다. 그리고 죽을 때는 나 고향에 갖다 묻어달라. 이랬잖아. 야, 가고 싶지도 않더라. 나 저놈의 땅에 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저 땅을 통해서 침도 뱉기 싫다. 그 땅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기 싫다. 너희 악은 이제 끝이다. 빠빠. 죽어도 안 간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석 달인가 넉 달인가 있다가 북한으로 잡혀갔지. 자꾸 잡아내가니까. 잡혀가면은, 거의 뭐 개취급을 해. 얼마나 이 강도 높게 일을 시키는지, 건설 현장에 항상 대략 한 13시간, 14시간 주는 일 시키는데, 밥이 어떤 거냐면, 강냉이 껍질 벗긴 걸 가루내가지고 제수사들 줘. 그리고 완전 소금국, 미역 몇 개 띄워가지고. 그걸 한 3숟가락인가 먹고, 강냉이 껍질 영양가 하나 먹고, 그걸 먹고 13시간, 14시간씩 일 시킨다. 그 반장, 부반장 이런 놈들이. 그 놈들은 이제 경제범들인데, 이 놈들은 우리보다는 나름 우위가 있는 놈들. 적어도 자기네는 나라를 배반 안 했다 이거야. 배신자 같은 이 새끼들은 죽어도 돼.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냥 개패드패스, 우리를. 간수들도 그런 마음이고 다. 그 부반장이 나보다 어린애란 말이에요. 일하는데.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나한테 하는데, 이게 나 또 자존심이 또 있는 놈이라. 화가 나가지고, 얘 개새끼 죽고 싶어 하고, 근데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놈이 저녁에, 너희 새끼 저녁에 들어가서 보자 이러던 거야. 이게 10대씩 갖고 오라는데, 한 4명인가 5명인가 나왔는데, 하나에 때리는 걸 봤는데, 여기 딱 모패물이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딱 처음에 보고서 보지 않고 막 때리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그냥 머리 맞겠으면 팔이 맞겠으면 다리 맞겠으면 상관없어. 그냥 한 100대씩 막 그냥 미친놈 같이 때리는 거야. 그걸로 자기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야. 아이를 때리는 걸로. 굶어서도 가는 것도 많지만 내가 봤을 때 70, 80%가 다 맞아서 죽었어. 그때 무대기로 죽었거든. 매일 맞아 나가는 애들이 있었어. 그 다음날 2, 3일 있다 앓다가 그냥 맞았어.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정말 아멘 되는 게, 그때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죄인들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 간수 중에 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었어. 내가 북한, 이름이 있었는데, 나하고 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간수가 자기가 이름이 같다는 이유, 딱 그 이유 하나, 나를 한번 오라 그랬어. 그리고 그 부반장들이 일시키고, 반장하고 이제 그 간수, 그 선생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후로 이제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 같이 먹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 반장놈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간수 있잖아. 간수 그 선생하고 이제 나는 뭐 친척이거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이 놈은 간수한테는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차례가 돼서 나를 때리는데 정말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데 야, 이놈도 똑똑하더라고. 공고리 바닥을 때리는 거야. 난 흉내만 내는 거야. 막 아프다가 나는 흉내만 내고. 하나님 또 그렇게 지켜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고 이제 강제노동 3개월 마치고 이제 다시 재탈북했죠. 정말 그때는 북한에서 못 살겠더라. 한번
먹는 천국을 맛보니까 북한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재탈북 해가지고 이제 또 성공이 해가지고 중국에 왔지. 그리고 이제 중국 이란진, 영길시 이란진이라는 데서 종이공장 일을 했어요. 거기 탈북민들이 좀 몇 명 있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내 전에 거기서 이제 나를 가르쳤던 그 일기생 그 건능 선생도 거기서 일했고, 이제 성금 목사도 건능 목사도 거기서 일했고, 성금 목사도 거기서 일했어. 그 나도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능 목사는 이제 최강 목사님한테서 일기생으로 훈련받고 이제 파송 나온 거야.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뭐 성경 공부하러 왔다, 이런 가지 않게 하는, 성경 공부로 하러 가지 않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온 거야. 1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 훈련 잘 받으면 이제 선생으로 세워져 가지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야. 가지 않겠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강연회에 뭐를 가르쳤냐면, 중국에서 이제 한국의 안전기획부가 목사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탈북민들을 이렇게 뭐 돈 줘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빼내고 이런 간첩 활동 시킨다. 그 잘못 걸려두면 이제 인생 종치는 거다. 이런 교육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겠다 했어. 근데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 그리고 조선족들한테 내가 뭘 들었냐면,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 그것도 정말 놀라 잘 빠질 지경인데, 난 북한 사람이 굶으면 다 굶을 줄 알았지. 근데 그것도 놀랄 지경인데, 조선족 사람이 얘기로 한국은 중국보다 30년 더 앞서 있다는 거야. 야, 이게 또 뭐야? 우리는 한국이 뭐 못 사는 사람도 다 죽었고 몇 명밖에 더 못 산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야? 근데 내가 그 숯국 굽는 데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참숯 굽는데, 근데 한국의 사장이 그것을 수입하러 온 거예요. 조선족 그 로반 사장이 막 완전 이렇게 쓰쓰 하는 거야. 쓰쓰 하면서 이제 잘 보이느라고. 근데 그때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중국 사람하고 또 달라. 막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쫙 흐르는 거야. 완전히. 빛이 나더라고. 완전 다른 거야. 야, 그분이 북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돼지고기 요리를 해줬어. 야, 한국 사람 돈 많구나. 중국 그 사장도 막 이렇게 급신되는 거 보니까 돈 많구나. 그게 한국 사람 돈 많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제 설사 간첩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야, 그 돈 좀 벌려면, 큰 돈 좀 벌려면은 이 한국 사람 밑에가 좀 이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범 잡으려면 범이 그리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돈도 돈이지만 그 성경 공부하는 데가 그 내륙 지방에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변에 살잖아. 이게 위험하잖아. 계속 잡아내 가니까. 그러니까 좀 안전하잖아. 내륙 지방에. 우리 힘으로는 내륙 지방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또 안전하니까 이제 가기로 결정했지. 좀 안전도 그러고 밥도 안 먹여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 데 가면 돈도 좀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건능 선생을 따라서 이제 이기생으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네.